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게 인사이드 스텝과 프론트 스텝. 프론트 스텝은 굳이 뭐 사용을 하는데 안정감이 드는 발 모양은 아니지만 발을 바꿔주는 동작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 바꾸는 동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사이드 스텝과 프론트 스텝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아웃사이드 스텝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인사이드 스텝 모양을 보셨으면 아웃사이드 스텝 얘기를 들으면 얼추 조금 예상이 가죠. 발의 바깥쪽으로 밟아주는 모양이 아웃사이드 스텝입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새끼발가락으로. 그래서 인사이드 스텝의 모양이 발 안쪽 면이 벽을 보게끔 밟아주는 기술이라면, 아웃사이드 스텝은 발 바깥쪽이 벽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웃사이드 스텝이에요.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실리게끔 밟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스텝은 언제 사용을 하냐? 일단 오버행 루트들에서는 아웃사이드를 사용을 많이 해주시는 게 효과적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오버행의 인사이드 스텝으로 매달리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벽이 이렇게 누워있는 곳에서 인사이드 스텝으로 매달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고 발이 벽에서 밀어내는 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스텝을 사용해서 벽에 붙여주는 동작으로도 아웃사이드 스텝을 사용을 할 수 있고, 홀드의 방향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아웃사이드 스텝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뭔가 무게를 한 홀드에 다 실어야 할 때, 무릎을 쭉 넣으면서 무게를 실어야 할 때는 인사이드 스텝이 좋지만, 방향성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아웃사이드 스텝이 좀 효과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스텝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인사이드 스텝에서 아웃사이드로 돌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오른쪽 무릎을 왼쪽을 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요게 아웃사이드 스텝입니다. 아웃사이드 스텝은 홀드랑 체중이 실리는 발의 위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 있을 때도 용이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발이 오른쪽 면 요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인사이드 스텝을 사용했을 때랑 아웃사이드 스텝을 사용했을 때 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보이나요? 가장 큰 차이는 벽에 붙는 정도가 달라요. 인사이드 스텝으로 매달렸을 때는 골반을 아무리 벽에 붙이려고 해도 지금 벽에서 몸이 떨어지는 요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기는 힘은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만큼의 당기는 힘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아웃사이드로 발을 한번 돌려 볼게요. 골반의 위치가 벽에 딱 달라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도 골반의 위치가 벽에 딱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벽에 골반이 바짝 붙게 되는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인사이드 스텝보다 당기는 힘은 줄어들고요. 대신 코어의 힘은 조금 더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나는 진짜 1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자세를 처음에 만드는데 불편하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발홀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대로도 수직으로 내려오는 발홀드에서 연습하면 좋다는 거는 이 친구한테 수직으로 내려오는 발홀드를 사용을 할 때가 체중을 가장 많이 실어요. 매달려 있는 자세에 대해서 힘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발홀드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웃사이드는 발을 돌린다, 새끼발가락으로 밟는다 라고 생각하고 등반하시는 것보다 옆구리를 벽에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등반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뭐 발 바깥쪽으로 새끼발가락으로 밟는 거는 맞지만 골반을 벽에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하고 루트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밟아주기 위해서는 아웃사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미는 힘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오른발을 아웃사이드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왼발이 미는 힘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무릎을 펼쳐주게 돼요. 무릎의 방향, 반대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인사이드 스텝으로 밟았을 때와는 반대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골반을, 옆구리를 벽에 가깝게 붙여줬어요. 반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왼발 인사이드 스텝에서 아웃사이드 스텝으로 돌려줄 거고, 오른발은 미는 힘을 만들고 왼쪽 옆구리는 벽에 바짝 붙여줄 겁니다. 이번에는 홀드를 살짝 돌려줘 봤어요. 이런 친구들, 방향성이 생긴 홀드들을 잡아야 되는데 내 몸이 가운데에 있는 자세로 매달리려고 하면은 방향성이 지금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웃사이드로 몸의 모양, 몸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아웃사이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홀드들을 방향성대로 잡아주기 위함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홀드를 돌려놨을 때는 내 몸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몸이 살짝 오른쪽으로 와서 잡아주시는 게 훨씬 이상적인 그립으로 잡아줄 수 있고, 손의 그립이 좀 안정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인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아웃사이드를 활용해서 이 방향으로 몸이 오게끔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루트 파인딩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루트의 삼각형을 그려보면서 파인딩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루트의 삼각형을 그리되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파인딩을 할 때 아웃사이드를 어디서 사용을 해야겠다. 이 친구를 만났을 땐 몸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좀 사용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를 사용하면은 장점 중에 하나로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웃사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웃사이드를 사용을 하면은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으러 가는데 더 용이하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기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다음 홀드를 조금 멀리 갖다 놔 봤어요. 내가 저 홀드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인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팔을 살짝 구부려 주셔서 당기는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이 자세로 등반을 하게 되면 손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리치를 사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를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팔이 펼쳐져 있는 자세로 다음 홀드를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의 리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리치를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아웃사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 벽에 붙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리치가 또 달라져요. 내가 인사이드 스텝만 사용을 해가지고 손을 당기지 않으면 벽에서 몸이 많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생겨요. 몸이랑 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손을 뻗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뻗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벽에 그러면 붙여주기 위해서는 또 팔을 당기게 됩니다. 팔을 당기는 동작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일단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팔을 쭉 펴두고 아웃사이드만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 아웃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벽에 몸이 바짝 붙어요. 팔을 구부리지 않아도 다음 홀드로 진행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벽에서 떨어지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으러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리치를 조금 더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점과 벽에 바짝 붙는 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 멀리 있는 홀드를 잡으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돼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벽에서, 오버행 벽에서 인사이드 스텝으로 홀드를 진행했을 때 팔을 당기는 동작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아웃사이드 스텝을 활용을 하면 팔을 당기지 않아도 등반을 할 수 있어요.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인사이드 스텝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힘과 팔을 당기는 힘을 같이 사용을 했다면 아웃사이드 스텝을 활용하게 되면 골반을 벽에 붙이면서 팔을 당기지 않아도 똑같이 뻗을 수 있는 자세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홀드를.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에 대한 설명의 포인트는 발을 돌린다 라는 것보다는 골반을 벽으로 붙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발을 새끼발가락 쪽으로 아웃사이드로 밟는다 라고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발을 이렇게 디뎌가면서 돌리는 자세를 만들게 돼요. 이 생각보다는 골반을 옆으로 붙인다 라는 생각으로, 벽에 붙인다, 옆구리를 벽에 붙인다 라는 생각으로 좀 돌려주시면 좀 보다 내가 부자연스러웠던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 인사이드 스텝과 아웃사이드 스텝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사이드 스텝, 아웃사이드 스텝, 그리고 중간에 프론트 스텝을 섞어서 발 바꾸는 방법까지 간단한 동작들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마 이지점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단어가 이제 이지점인 거지, 이지점은 일단 정확하게 딱 클라이밍 용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 두 지점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라는 표현으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이지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거고,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